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가 열렸습니다. 부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본회의 개회부터 쪼그라든 지자체 살림살이를 우려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양당이 생각하는 원인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2조 4천억 원, 올해보다 1% 늘어난 규모입니다. 절반은 복지 예산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재정 전망은 어둡습니다. 전례 없는 세수 결손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추진,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이어져 부천시는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업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많게는 3천억 원까지 불어난 채무와 낮은 재정 자립도 그야말로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들은 과감히 버리고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망설임 없이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정책의 대전환도 꼭 필요합니다. 실패한 광역동 추진, 도시공사 출자, 아트센터 건립, 스마트시티 사업, 영상당지 개발사업 좌초,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등 뚜렷한 성과 없이 천문학적 예산 낭비 사업들을 열거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부천시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와 교부세 원상복구를 한뜻으로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단 2년 만에 세수가 14%나 급락했다. 이는 부자 감세와 책임 없는 재정 운영의 결과로 그 피해는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국세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무책임하게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천시가 당면한 재정위기 현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재정 상태가 이미 위기라는 현실인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재정위기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성공이나 기대에 부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기에 28.5%의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부천시의회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0일 김포시 청소년 중독 예방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포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과 도박 등 중독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포럼은 중독 사업 실태 조사와 기조 강연에 이어 김포시 청소년들의 중독 예방과 현황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월 지역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김포시 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등과 함께 청소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중독 예방 공동연대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중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서 우리 김포시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연수 과정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천시의원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저녁 식사 도중 동료 의원이 먼저 약을 올려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5월 부천시의회 국내 연수 도중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 B씨의 목을 팔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소속 정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6일까지 마을 기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예비 마을 기업과 1회차인 신규, 3회차인 고도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의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2월 중 최종 지정됩니다. 김포시와 양천구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벌써부터 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밝혔던 신정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에 김포 고촌읍이 포함돼 고촌역 인근 주민들이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김포시는 연장 사업을 상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 고촌읍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최근 이곳에 지하철역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양천구와 함께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온라인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주민들은 보름초등학교 인근에 6,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지만 대중교통이 부족해 교통지옥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근 고촌역을 이용하려면 20-30분가량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야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고촌역까지 직선거리는 약 1.1km로 지난 2020년부터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교통 관련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제 한 번 안 오면은 계속 안 오니까 좀 그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거의 여기는 캐파섬이라고 하죠. 네,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기 살다가 이쪽 가니까 너무 힘들다. 고촌역 가기가. 그 버스가 그렇다고 뭐 톡버스도 또 이렇게 힘들고. 김포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지난 19일에는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연장 노선안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 부지,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사업 제안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사업성 확보 여부 등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양천구가 발표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에 김포 고촌읍 신공리가 포함된 데다 앞서 김포시 역시 김포 골드라인이나 5호선 연장안과 연계해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고촌역 일대에 2호선 역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부터 역사 신설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장 사업의 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요즘 단풍을 즐기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산불의 원인 중 사람들의 실수로 시작된 불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불로 4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탔는데 화재 원인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10여 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수많은 산불이 났지만 여전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주차장에서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600건가량의 산불이 났고 그중 담뱃불과 입산자 실수로 불이 시작된 경우가 47%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230건으로 산림 9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원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림과 등산로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단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져서 행락객이나 여행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다. 입산 통제구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산림청 누리집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다른 기타 보호해야 할 생물들의 서식처라서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부터 가마솥 삼거리, 굴바위 등을 통제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들고 산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는 숲, 산림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한
기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2025년 초 결정할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요. 국토부는 시장 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유지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와 복지 수혜 축소 등 부작용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3,126명이며 체납액은 2,029억 원입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60.4%인 1,889명으로 나타났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으로 10.3%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어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 등 지방세 체납자 597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45명이 포함됐는데요. 체납액 중 지방세는 개인 170억 원과 법인 50억 원 등 220억 원이었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개인 24억 원과 법인 2억 원 등 26억 원이었습니다. 체납자 중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법인은 8억 6,400만 원을 체납했고 고양시 일산에 사는 민모 씨가 7억 5천만 원을 체납해 법인과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 상승폭이 9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조사한 2024년 10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인천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0.08%로 9월 0.21%보다 감소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인천 서구가 0.31%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0.14%, 동구 0.13% 순이었습니다. 연수구와 부평구는 각각 마이너스 0.05%와 마이너스 0.08%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인천 지역 10월 전세가 변동률은 0.58%로 9월 0.66%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 변동률인 0.33%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성격이 다른 위원회에 같은 위원을 중복 임명하는 등 위원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수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위원으로 중복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의원은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례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 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인데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